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고났다, 팔자에 타고났다와 팔자에 없다, 요 두 가지 요소를 타고났다, 없다. 그럼 이 타고났다, 없다 요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잘 산다는 게 뭐냐는 거죠. 역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잘 산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이 타고나면서 우리가 팔자라고 하는 어떤 운명적 요소 외에도 그 사람의 그 환경, 그 다음에 살고 있는 또 도시로서의 공간, 가정적인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다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요즘처럼 그 직업적으로 아주 그 다양한 시대하고 현대처럼, 그 다음에 과거처럼 그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 그 산업공상, 그렇게 간단하게 직업적인 분류가 있었던 시대하고는 시대적인 어떤 차이도 크게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차이를 전제해두고 팔자라고 하는 인자, 자기가 타고난 팔자에 어떤 것이 강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약화되어 있느냐 또는 없느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말 한시에 태어난 사람 여러 명 있겠죠.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산부인과에서는 지금 또 신생아들이 태어나겠죠. 그럼 같은 생년월일시 간지를 이렇게 가지고 올해가 이모년이다. 그러면 이모년에 지금 달이 정월이니까 이민월에, 오늘이 일진상으로 예를 들어서 무진일이라 합시다. 무진일날 태어나고,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면 뭐 유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그 간지 속에 글자가 총 뭡니까? 8개 글자로서 오행도 드러나고, 전 시간에 다뤄봤는 그 육친이라고 하는 그 관계도 설정돼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타고난 요소 속에 오행적인 요소, 육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오행과 육친적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팔자라고 하는 간지에 의해서 인생 방향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지 모양을 가지고 타고나도 다 고르지 못하다. 즉, 가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꽃이 잘 핍니까? 집니까? 꽃이 지죠. 꽃이 진다라고 하는 기운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기운에 노출이 됩니까? 어려서 막 태어날 때. 그 가을의 차갑고 건조한 기운에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운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운이, 이 사람은 어떤 기운, 가을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약합니까? 봄의 기운이 약하겠죠. 가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주워 담고 내려오고 하는 기운이죠. 봄의 기운은 어떻다고요? 펼치고 던져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을에 났기 때문에 이미 뭐가 약하다고요? 봄의 기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봄의 기운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났다. 겨울은 덥습니까? 춥습니까? 춥죠. 예.
겨울 추운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이 춥다라고 하는 계절적인 기운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겨울에는 웅크립니까? 펼칩니까? 웅크리죠. 웅크리는 기운이 강화된 형태로 타고났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더운 기운, 여름의 기운, 더운 기운, 이것이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약하게 타고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봄에 난 사람은 가을 기운이 약할 것이요. 가을에 난 사람은 봄 기운이 약할 것이요. 겨울에 난 사람은 여름이 약한 식으로 다 기운이 어떻다고 해요? 고르지 않다는 거죠. 하루하루 날씨도 안 고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식으로 계절적인 기운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나무 기운이 강하게,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오행적으로 기울어진 채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기울어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보통 아주 보편적인 기준 속에다 놓고 튀어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자꾸 메우고자 하는 식으로 인생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행동을 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메워지는 흐름일 때는 모르지만 잘 메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타고난 계절이 가을인데 봄과 여름의 기운이 오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만나는 그 흐름이 겨울로 가고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봄과 여름을 아무리 기다려도 이 겨울의 시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와, 나는 잘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먹어주느냐는 거죠. 화장실에 앉아서 다 고민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불기운을 많이 가져와서 명랑하고 활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화장실 문 밖에 나와서 가만히 마주쳐 보면은 자기가 그런 어떤 자리에 못 가 있다는 거죠. 꿈은 항상 자기 그릇대로 꾸겠죠. 꿈은 항상 자기 그릇대로 꾸는데 지금 현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 채로 좀 기다리고 또 그 형태인 채로 내가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기 싫어도 뭐 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사시는 인생도 많습니다 동안에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희생적인 마음을 갖느냐 하고 어쩔 수 없어 희생 당했다 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타고난 팔자에 있다, 없다 이걸 마음에 받아들여 버리면 희생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희생, 어느 정도의 희생을. 인간만이 좀 고귀한 희생을 할 줄 압니다.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는 원숭이는 없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원숭이 봤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코끼리 봤습니까? 그게 없죠. 모성의 바탕을 둔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은 짐승에도 있지만 인간은 그런 거 없이도 가족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그럼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희생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되느냐?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이리 열심히 사는데 왜 희생하느냐? 그런데 현실은 나를 지금 도와주는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기가 아닐 때 좀 참아라 이거죠. 좀 참아라. 여기 사람들이 못 참으니까 가서 도사님 길을 좀 가르쳐 달라 이거죠. 길을 가르쳐 달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기다리기 싫다 이거래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내 욕심을 먼저 앞세워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어지고 주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들지 않게 푸는 방법은 뭐든지 뭐가 있다고 해요. 때가 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해? 타고난 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기 거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거 안 챙기면 누가 내 거 챙겨줍니까? 그럼 이미 타고난 것 자체를 다 뒤바꾸려면 다 뒤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몸이 만들어져서 몸에 타고난 기운이 이미 다 자기의 몸으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바꿔보겠다 이거죠. 그냥 바꿀 수 있는 건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되겠지만, 어떤 몸도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이 되면 모기가 나죠, 그죠? 모기 참 싫죠? 그러나 이 자연의 힘은 뭘 만들어놨습니까? 여름에 모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기를 어떻게 해요? 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힘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럼 모기하고 잘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이거죠. 그것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모기도 있어야 어떻다고 해요? 모기약 만드는 또 회사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일도 하고 모기도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바퀴벌레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또 음식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도와주죠. 바퀴벌레가 없으면 아무 때나 음식을 놓고 관리하고 막 하겠죠. 그렇게 까닭 없이 다 내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고안될 수 있다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 아까 목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 금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 다 기운이 기울어진다 했죠. 그럼 자기가 강하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는 직업, 일, 그 다음에 행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도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고통을 적게 당하려면 자기가 타고난 것을 잘 활용하고 또 이미 있는 것을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시멘트하고 철근을 가까이 가지고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타고났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많이 가지고 타고났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재료를 가지고 타고났다면 집을 지을 때 A라는 사람은 뭐로 짓는 게 좋습니까? 철근과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나무로도 자꾸 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나무로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 옆에 시멘트를 가득 두고 나무 가지고 집 지으려고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야 시멘트로 집을 짓더라는 거죠. 물론 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면
빨리는 못 지어도 지을 것이요. 크게는 못 지어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왜 세멘트를 썩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그냥 나무집 지으면 빨리 짓죠. 나무집 지으면 빨리 짓고 나무집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세멘트 집 지으려고 돌아다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못한 것, 이것을 삶 속에 잘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팔자라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쁜 팔자가. 예를 들어서 타고난 팔자에 큰 재물이 없더라. 큰 재물이 없더라. 그 다음에 가족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부인, 남자 팔자일 때 부인이 없다. 그리고 자식도 드물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몹쓸 팔자죠. 몹쓸 팔자고 또 물으러 가면 혹평을 하는 분들은 이 팔자는 막 못 쓰는 팔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못 쓰는 물건을 이 큰 사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종교인을 하면 되죠. 종교인. 종교인의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유혹을 만나지도 않고 건강하게 그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룩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 중에 부인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기존으로 생각하면 장가도 오케이 안 가고 참 얼마나 참 안 좋은 운명이냐. 하지만 이런 분야를 잘 정해주면 얼마든지 성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이런 어떤 간지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 이런 간지 모양 오행적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행적으로 바꾸어 보면은, 자,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간지 모양이 드러나겠죠. 간지 모양이 드러나면, 자, 물이 2개, 흙이 2개, 금이 2개, 나무가 하나. 그 불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고 나무 기운이 하나밖에 없는 모양이죠. 그런데 태어난 계절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그 계절에는 나무가 하나라도 계절적으로 봄이니까 나무의 기운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나무의 기운이 강하니까 나무가 하나라도 이 경우에 약하지 않은 모양이고 상대적으로 불기운이 주변 요소들에 의해서 불을 끄는 물기운도 있고 또 불을 기운을 약화시키는 흙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도우는 세금자도 있으면 불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무가 옆에서 거들고 있으니까 아주 약한 모양인데 이 경우에도 오행적으로 그런 대로 잘 균형이 잘 맞는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울어짐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봐. 기울어짐이 생겨 있으니까 어느 한쪽은 조금 강하고 어느 한쪽은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좋은 팔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팔자도 기울어짐이 올 수밖에 없고 큰 꿈을 이루는 어떤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큰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가 잘 된 운명이라면 그런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 성현이 되든지 아니면은 크게 이 세상살이에 편리한 여러 가지를 안고 태어날 건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고 다 큰 꿈도 어떻게 해요? 이런 기울어짐이 잘 조화를 갖추는 때가 와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 간지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느냐를 중심으로 길을 잡으시고 이 공부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뭐 실제로 인생을 지내보면 이미 그 속에 이쪽 공부가 반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 경험 속에서 이미 다 큰 흐름이라는 것이 타고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잘 사는 게 뭐냐? 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꿈은 가지고 있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한 것을 긍정하라는 거죠. 긍정 못하겠으면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 어떤 팔자 특징을 봤을 때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그런 팔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부 갈등, 이런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보면 무언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을 누구한테 돌리느냐면 상대방한테 돌리는데 그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이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이다. 그런데 절반은 어디에 자기가 타고난 흐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잔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자, 우리 가득 차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인생에는 그 가득 가지고만 있는 물커 보였던 물잔의 시절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빈잔일 때도 있죠, 그죠? 빈잔도 있고, 가득 찬 잔도 있고, 반잔도 있는데, 이 반잔 때, 흔히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반이나 있네. 이거 좋은 점을 이렇게 새로 발견하고,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어느 한쪽으로는 항상 기운이 기울어져서 좋고 나쁨이 있다는 거죠. 좋고 나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긍정을 하고 사는 것이 이 역학에서 주는 큰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